랩셜이 판을 치는 방송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애플 극딜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기왕 아이폰 까기 시작한 거 한번 제대로 까보려고요. 잡스 사후 이상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애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상에는 투머치 토커가 있습니다. 저 같은 투머치 토커가 있죠. 대부분 투머치 토커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피곤해, 말 너무 많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저는 10분만 떠드니까 귀엽게 봐주실 거죠? 네. 애플도 투머치 토커 같은 투머치 애플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어놓는 장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잊은 거 없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때는 바야흐로 2014년 애플이 연탄 모양의 컴퓨터를 내놓습니다. 바로 브랜뉴 맥 프로인데요. 이 맥은 거의 슈퍼컴퓨터급으로 발매가 됩니다. 미디어 작업에 용이하도록 메인 칩셋은 제온으로 장착이 되었고 기본 램은 16기가에 그래픽은 라데온 D300이 장착되어 나옵니다. 이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졸라 좋게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서버에서나 사용되는 그런 칩셋이 탑재가 된 거고요. 그때 당시 2014년 당시에 16기가면 엔간해서는 넘보기도 힘든 정도의 사양의 컴퓨터였습니다. D3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똑같진 않습니다만 엔비디아 계열에서 거의 한 4,500만 원짜리 그 그래픽 카드와 비슷한 느낌의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에서도 그런 그래픽 카드가 나와요. 하나에 800만 원짜리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류의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픽 작업이 굉장히 용이해서 게임이나 이런 쪽보다는 빠른 작업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양의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싱글코어의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은 반면 다중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멀티스레드가 강점이라서 서버에서도 사용되고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좋은 CPU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온을 달아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가격이에요. 네. 물론 제온 CPU는 굉장히 비쌉니다. 서버용이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기 좋은 CPU입니다. 기본 사양 아무것도 옵션을 붙이지 않은 맥프로 연탄 맥프로가 400만원, 399만원이고요. 거기에 옵션을 하나라도 더 붙이게 되면 500만원을 그냥 훌쩍 초과합니다. 램이라도 늘릴라 치면, 하드라도 늘릴라 치면 금액이 확 뜁니다. 성능을 좋게 만들면 120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요즘에 이제 맥프로가 새로 또 리뉴얼 되기 직전인지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비쌉니다. 옵션 다 키면은 한 900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동일한 작업을 돌리기 위해서 4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투자를 해서 그 컴퓨터를 사야 하냐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4K 영상 요즘 최신의 어떤 그 기술이라고 하면 4K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4K나 어떤 VR이라던가 고사양의 컴퓨터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영상 편집들이나 이런 작업들도 대다수 적당한 선, 대략 250만원에서 300만원 안쪽에 장비로 세팅을 했을 때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300만원짜리 안팎의 컴퓨터에서도 맥 프로 700만원짜리 내외의 컴퓨터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무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투머치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그 하우징 그리고 그 틀 본체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연탄 모양의 소형 맥이 그만한 성능을 낸다는 건 정말 놀라워요. 놀랍습니다만 그 디자인값, 그 설계값 그거에 우리가 3,400만원을 드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애플의 역사는 사실상 애플2부터도 그렇게 비싸 왔습니다. 네, 초창기 애플 컴퓨터들도 매우 비쌌어요. 잡스가 이제 쫓겨나고 나서 넥스트 차리고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 때도 비쌌습니다. 잡스가 만드는 건 무조건 다 비쌌어요. 근데 다만 그때는 비싸도 용인이 됐다 이겁니다. 비싸도 그래 그만큼 혁신적인 신기술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비싸도 인정이 됐던 거야. 그런데 이런 어떤 비싸라는 행보를 팀 쿡이 그냥 자기네들은 뭔가 혁신적인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제품들을 그 비싼 가격에 그냥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수많은 기업들이 이거는 정말 괜찮은 기술이고 미래를 선도할 그런 기술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기술도 아니고요. 그냥 어디에나 있는 거 하이 퍼포먼스만 달아놨다고
그게 그렇게 비쌀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애플은 전반적으로 그냥 비쌉니다. 그 정신이 아이폰 10까지 이어온 거죠. 자, 이제 아이폰 극딜을 들어갑니다. 이러한 투머치 가격은 아이폰 10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죠. 아이폰의 성능 대비 가격은 진심 병맛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안 사시기도 하죠. 하드웨어도 최고급이고 맥북에 필적할 만큼 좋은데 왜 뭐가 병맛인데? 비싸니까 좋으니까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예요. 하드웨어가 저만큼까지 최고급일 필요가 있겠냐 이겁니다. 저만큼까지요. 바이오닉 칩의 성능은 가히 모바일 기기로는 가공할 만큼 강력합니다. A11 칩이요. 하지만 그만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안면인식과 자가학습 인공지능을 돌리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게 필요하겠거니. 왜? 우리가 뭐 자가학습 뉴로 테크놀로지 잘 모르니까 그게 그만큼 필요한가 보다 하겠지. 근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낮은 사양에서도 얼굴 인식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다른 기능들이 저하될 수는 있겠지. 그래도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도 버벅거림과 리스프링 현상은 계속 있어요. 아주 그냥 환장합니다. 뭐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가끔가다 간헐적 리스프링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할 때요. 한번 실행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리스프링 현상이 있습니다. 20%나 30% 정도만 올려줘도 아무 문제 없이 프로그램은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멀티코어 성능 기준으로 50%나 끌어올렸어요. 50%요. 2배잖아요. 50%면. 아이폰 7 대비입니다. 아이폰 7 대비 50%나 성능을 팍 끌어올렸습니다. 아마도 이걸로 가격을 아주 화끈하게 올린 걸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좀 읽으면서 어떤 좀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에는 486 컴퓨터 정도 성능의 하드웨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486 어떤 컴퓨터인가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우리 그 컴퓨터의 어떤 조기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그런 기종이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이상합니다. 도스, M 뭐 이런 거 돌렸던 그런 컴퓨터인데 그런 컴퓨터가 그런 하드웨어가 인공위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우주는 환경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가혹하죠. 방사능, 극저온, 극고온 등 미친 듯한 우주 환경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의 하드웨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도 이 인공위성이 처한 환경만큼이나 가혹합니다. 고온, 냉온, 고온, 저온, 그리고 충격, 그리고 먼지, 그리고 수많은 방해 전파들, 방사능까지야 없겠지. 그런데 땀, 습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아이폰은 그 방수 레벨 7레벨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 삼성이 8인데 7입니다. 그래서 물도 완벽하게 방어해내지 못해요. 물에 빠뜨리면 바로 꺼내야 됩니다. 물에 빠뜨렸다가 계속 냅두면 침습이 일어납니다. 방수가 아니죠. 온전한 방수가 아닙니다. 실제 내구성 테스트에서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다른 휴대폰들은 100회 이상 견딘 충격 테스트를 아이폰 10은 50회밖에 견디지 못했다는 그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휴대폰을 자주 떨어뜨리죠. 그게 이제 잔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깨지지 않아도 액정이 깨지지 않아도 메인보드가 나간다거나 CPU가 마탱이가 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깨지지 않아도 고장나는 그리고 리퍼를 받아야 하는 아이폰 10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불만이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세요. 샤오미 그럼 저기 어디 중국의 샤오미 폰이나 어디 짝퉁폰이나 이런 거 쓰지 뭐하러 아이폰 쓰냐? 저기 한 7만원짜리 저 초저가 스마트폰을 쓰던가 안드로이드 쓰던가 왜 이렇게 불평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비판은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 뭔가 안 좋은 건 안 좋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의식은 좀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리퍼 받는 사람도 많아져서 4분기 매출 100조를 거뜬히 찍을 것도 같네요. 이렇게 오버스펙을 할 거면 차라리 삼성처럼 확장성이라도 좋아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또 삼성에서 돈 받았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번에는 좀 자료화면을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요거 커져라 뿅. 애플의 확장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똥입니다. 삼성의 경우 덱스라는 기기를 통해 마치 데스크탑처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죠. 최근에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갤럭시에서 우분투를 돌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우분투라고 하면은 리눅스 운영체제예요. 휴대폰의 하드웨어를 이용해 리눅스 운영체제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출장 코딩이 잦은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덱스라는 기기를 만져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보면은 차라리 노트북을 들고 가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은 가벼워지죠. 휴대폰 하나 그리고 덱스라는 기기 하나 딱 갖고 가서 선만 연결하고 블루투스 키보드만 딱 가져가면 뭐 이제 코딩을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으로도 그냥 할 수 있으니까요. 무겁게 노트북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과 덱스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어쨌든 이건 팩트니까요. 삼성에서 돈은 진짜 절대 안 받았습니다. 어쨌든 애플도 이렇게 확장성이 좋아야 기계가 비싸도 최소한 살만한 이유 하나 정도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 차라리 맥OS를 집어넣어버리던가 휴대폰에다가. 기계가 비싼 이유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뎁스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이 뎁스 카메라는 이미 2015년도에 나왔어요. 물론 뎁스 카메라는 이전부터 있었죠. 뎁스 카메라라는 기능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애플에 적용 가능한 추가 애드온 기기가 2015년도에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거 뿅! 일종의 3D 스캐너로 아이패드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었죠. 사물의 표면을 측정해서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스캐닝할 수 있는 기기. 아이폰 X는 쉽게 말해서 저 기기를 이 휴대폰에다가 접목시켰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뭐 구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하려고? 얼굴 측정하려고. 얼굴 측정해서 이걸 보안수단으로 쓰려고. 엄마랑 아들이랑도 구분 못하는 이 얼굴인식 시스템을 쓰려고. 우리나라에선 이 보안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인터넷 뱅킹도 못 씁니다. 이걸로 인증도 못해요.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뭐 좋건 나쁘건, 보안성이 좋건 떨어지건 간에 저는 잘 쓰고 있어요. 뭐 잘 열립니다. 어찌됐든 이 뎁스 카메라가 없는 아이폰이 100만원 내외라고 하면 뎁스 카메라가 있는 아이폰은 140만원인 겁니다. 이 뎁스 센서 하나 때문에 40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베젤레스 디자인이나 OLED 뭐 이런 여러가지 뭐 좋은 요건들이 가격 상승 요인이다라고 말하면 뭐 할 말 없지 뭐. 하지만 아이폰 8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가 40만원 이상 난다고 하는 건 그냥 그 뎁스 카메라 하나 때문에 4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당한 가격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건 아이폰은 이미 비쌌습니다. 아이폰 3GS, 3가 나왔을 때도, 아이폰 1이 나왔을 때도 이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싸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자국에는 투머치하지 않게 가격이 책정되었음에도 자국민들도 이거 좀 너무 투머치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격이 셉니다. 다른 나라는 뭐 오죽할까요? 기계 성능도 쓸데없이 투머치, 가격도 투머치한 애플. 아이폰 X 잘 팔리면 그만인지라고 일축하기엔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예술가는 사람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라는 명언처럼 애플은 지금 매우 극도로 예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폰을 갖고요. 예술적인 퍼포먼스, 예술적인 디자인, 예술적인 판매 전략들을 갖고 나와서 사람들을 상대로 예술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예술을 제품에 녹여서 격조를 높여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걸 되게 잘 해왔어요. 아름다운 공면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해왔어. 그런데 이제 주객이 전도되고 있죠. 사람들이 뭐 그다지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휴대폰을 만들고 있어. 휴대폰 갖고 혼자 예술하고 있는 거지. 내년에 나온다는 아이폰 X 확장 버전에 대한 이미지를 보셨나요? 정말 너무 예술이야. 뭐 사이즈별로 이 노치 디스플레이가 사이즈별로 3개가 딱딱딱 있는데 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을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정한 예술품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쳐다보기도 싫으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애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완벽한 예술품보다는 이름값 확실히 하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예술품을 만들어 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이제 이쪽 와서 빰. (20초) 이상 이러고 있어야 돼. 이래도 안 볼래? 좀 봐라 좀.